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2월 8일 장 마감 이후의 저녁 방송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거래소가 0.94%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69%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멸하다시피 하면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그 속에서 이제 금융주, 은행주를 비롯한 증권, 보험 그리고 낙폭과대에 있었던 조선주 그리고 올해 실적 상향 부분을 기대하는 정유주들이 상승을 보여준 흐름들을 보였고 그런 가운데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낙폭과대에 있었던 이 화장품과 또 음식료 또 그리고 이 백화점이나 홈쇼핑 이런 쪽 라인 부분이 다소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장세 특성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약세를 보였고 또 그 속에서 가치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반등을 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였죠.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오늘 가장 핫했었던 부분은 사실 주말 동안에 나왔었던 이 현대차 그룹주 애플카 관련 이슈에 의한 급락. 오늘만 현대차, 기아차, 이 현대차 그룹들의 시가총액이 9조가 날라갔으니까, 그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애플카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리고 그 장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밤새 안녕이라고 주말 시간 동안 이 협상 중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하락 압박을 받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는 또 자세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지금 시간에는 전체적인 시장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박스피다. 그죠? 자, 이제 해외 시장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혹시 마감 그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면서 상승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아침 상당한 기대를 하고 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1월 11일 이후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장은 기간 조정이 더 지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누누이 그래서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말고 내려올 땐 비중 확대, 올라갈 때는 축소. 사실 그게 말은 쉽지 그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매매하면서 그래서 장세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글로벌 시장과 동조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그죠? 디커플링, 예? 디커플링, 커플링이라고 하는 건 동조화고 디커플링은 비동조화잖아요, 그죠? 그 디커플링 하는 이유가 뭐냐? 딱 우리 시장 옵션 만기야. 그리고 설 연휴가 있다. 그리고 속도가 무진장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참 누차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 기술적 차트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들도 이제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예 외울 거예요. 그죠? 몇 포인트 올랐다, 몇 포인트 올라서 몇 포인트 조정이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 마디 부분에 있어서 3개월 동안 조정 부분 보인 게 192포인트라면 이번에는 적어도 300포인트 보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 라인 부분에 이 박스권이고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오르고 오늘 떨어진 부분 역시 요 추세 라인 수렴하는 과정에 놓여진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면서 지금 내일 모레는 옵션 만기와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또 목요일부터
연휴잖아요. 설 연휴. 참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있어서 뚜렷한 매수주체가 없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 지난번 공매도 5월 3일까지 연장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의 일정 정도 신경질적인 반응도 있고 그러면서 MSCI 비중에서 축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또 그게 아니어도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못 되는 상황 그죠? 그런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가장 이제 세게 하락했었던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블룸버그 통신에 의한 그 애플이 애플카에 대한 현대차 그룹과의 협의를 잠정 중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래서 기아차가 14% 떨어지고 또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위아, 글로부스, 뭐 현대차와 관련된 부분, 자동차 부품, 거기에 또 자율주행차까지 뭐 전체적으로 다 박살나는 형태를 보여줬고 그런 가운데에 뭐에 그나마 NC소프트가 그죠 신작 출시 기대감에 상승한 부분 그리고 그 전체적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은행 업종이 그죠 미국 시장의 금리 반등 이 부분을 타면서 반등을 해준 부분이고 또 롯데케미칼이 친환경 사업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또 현대중공업 지주나 또 이 조선업종 부분들이 일정 정도 반등을 하는 상황 그 속에서 이제 진짜로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 소식에 의해서 급등한 부분 그리고 이제 한섬이 그죠? 한섬이 또 이 실적 호조 부분을 가지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한섬. 그래서 오늘 한섬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번 뭐 1월 중순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시장 지수가 지금 박스권이고 그 속에서 실적 시즌에 들어섰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실적이 됐느냐 안 되느냐. 저 한솔케미칼도 오늘 상승을 했죠, 그죠? 한솔케미칼도 오늘 뭐예요?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 있으니까 시장 지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실적이 좋은 놈은 그냥 상승하는 겁니다. 한솔케미칼이 뭐 오늘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다. 그죠? 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부분을 이제 전망을 하고 또 2021년에도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수익성이 높은 2차 전지 바인더나 반도체형 과산화수소, 뭐 QD 소재 등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 내용. 그리고 연결 자회사인 테이픽스도 뭐 OCA, 2차 전지, 테이프 등의 판매 확대고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동안 그 안에도 계속해서 뭐 좋은 종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고, 그죠? 그러면서 실적을 검증 받았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막 할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 그죠? 이 추세 라인 부분에 근접되는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추세 부분을 놓여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 추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들로 가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아프리카 TV도 역시 실적이 호조 흐름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 호조한 흐름을 보이니까 상승 흐름을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의 실적인 겁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 증가해서 1965억 원, 영업이익은 37% 증가하는 504억 원. 그죠? 그래서 광고 매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였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수급 쪽으로는 여기 이제 그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거래소는 3,558억 매도를 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기관들이
2,8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죠?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고 뭐 연기금은 주기장창 매도하는 놈들이고 금융투자가 매수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속성을 담보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옵션 만기가 내일 모레인데 그 금융투자의 매수 증가는 이 선물 베이시스의 흐름에 따라서 만기 이전에 또 매물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수급상 뭐 기관이 좀 매수했다고 해서 딱히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박스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누차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LG화학도 1월 11일 날 고점을 바로 돌파하기가 어렵고 현대차도 바로 돌파하기가 어렵고 삼성전자도 바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그나마 유지 흐름을 시장이 그나마 지금 3,100포인트 오늘 3,100포인트를 살짝 하회하긴 했어도 3,100포인트 내외에서 계속해서 노는 부분 지금 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요건 지수도 그렇고 그죠? 지수도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이제 선물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선물이거든요. 1월 11일 이후에 딱 이렇게 박스 라인 부분을 놓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지난번 2,950 라인 부분 내려올 때 한번 이렇게 박스권을 살짝 이탈한 부분 이걸 제외하고는 이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를 찍었던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 이런 라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번 주 옵션 만기 수요일까지를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수 자체는 그죠?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볼까요? 종합주가 지수 자체는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회원님들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일봉상에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오르락 내리락 지그재그죠 그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그죠? 또 하락으로 해서 이 박스권 이 하단으로 내려올 거냐 그래서 쌍바닥을 만들 거냐 아니면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 옆으로 횡보할 거냐 이 부분인데 큰 그림은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이 박스권의 연장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경기 모멘텀도 크지 않고 미국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미국 시장의 개별 기업들의 실적 좋은 기업들과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 이 부분이고 우리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보다는 옵션 만기 이 부분이 더 영향이 큰 부분이고 즉 실질적으로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월봉으로 보면 이번 달도 지금 양봉입니다. 그죠? 양봉이니까 종합주가 지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요만큼 떨어졌대, 애게. 그죠? 고점에서 지금 요 꼬리 정도, 요 정도 밀린 거잖아요. 4개월 동안 연속 양봉에.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떨어지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실적을 앞두고 전부 다 종목들이 실적 검증에 대한 이 몸을 낮추고 있는 상태고, 그 몸을 낮추고 있는 상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죠? 그래서 몸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아프리카 TV처럼 실적이 좋게 나오면 빵 뛰는 거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뻥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뻥 위로, 실적이 나쁘면 뻥 밑으로 이렇게 가는 그 구간에 놓인 게 지금의 모습인 겁니다. 그죠?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 부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세 조정을 보였죠. 현대차 그룹이 일부 그 배터리 부분을 중국 배터리 업체 BYD인가요? 그쪽으로 조금 넘기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전폭적으로 배터리 이 사업을 투자한다.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그 배터리 사업에 투자하면서 이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경계감이
증폭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기간 가격 조정을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또 시간이 나면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지금 시장 지수는 그죠?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별 큰 이상이 없다. 그죠? 그리고 옵션 만기도 뭐 그 나름 이 아까 보였었던 그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지는 흐름들이 날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단박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우리 시장이 떨어졌으니 그죠? 행여나 오늘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 내일 아침은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경계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죠? 박스권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흐름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 비중을 좀 줄이고 밑에 하단에 나오면 매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갖고 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뭐 이 효성 그룹주들을 요 근래 단기 매매를 참 많이 했는데 그죠?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효성 TNC, 효성 그 화학 그리고 뭐 효성 중공업 그죠? 오늘 이제 효성중공업 오늘 땡큐죠 오늘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 또 그리고 뭐 이미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죠? 효성 첨단 소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죠 그죠? 뭐 6개월 동안 계속 매수하고 22만 3천 원까지 매수하던 거 뭐 30만 7,500원에 30만 7천 원에 이익 실현했다. 뭐 줄기차게 샀던 거 요 30만 7천 원 라인에 이익 실현했는데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오늘 뭐 37만 5천 원에 목표가 부분에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그죠? 사실은 요 30만 7천 원 매도하던 날 뭐예요? 우리는 효성중공업을 들어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효성중공업 요 날 그죠? 요 부분에서 사서 그리고 또 어제도 8만 1,500원, 8만 3천 원에 더 사서 오늘 아침에 뭐예요? 급등하는 흐름이 전개돼서 오늘 11.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9만 4천 원 이상, 그죠? 9만 4천 원 이상 부분에 있어서 전량 매도하고 나왔죠. 그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오늘 시장에 따라서 같이 뭐예요? 약세 조정을 보인 종목들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단기 매매를 함께 병행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러다가 이런 종목 부분들 오늘 종가 부분에 너무 미리 내려오니까 그죠? 83,700원 이하에서는 다시 재매수 일부 해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 효성중공업을 이익 실현하고 또 다른 종목 그죠?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갖는 종목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사신 분은 크지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단기 매매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보느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효성첨단 소재 매도했다고 그러는데 매도해야 되냐? 저는 중장기 성향이라면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제가 이 종목을 매도했었던 부분은 그죠? 중장기 성장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저희는 12만 원, 13만 원 뭐 이 라인에서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신규 회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여기서 더 샀고 여기서 더 샀고 여기서 더 샀기 때문에 한 번은 이익 실현을 좀 해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익 실현을 했고 30만 7천 원에 그리고 이제 이 종목 부분이 나름대로 조정을 잘 완료한다면 또 다시 들어갈 의향도 있고요. 그죠? 이 탄소섬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힘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거고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에 자신이 없으면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16만 원에서 그죠? 15만 원, 16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일부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또 아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종목 부분에 효성 TNC라든지 효성 그룹주들이 전부 다 같이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아요. 효성 TNC도 그죠? 실적을 바탕으로 갖고 스판덱스 가격 올라가고 있고 잘 팔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보이면 견뎌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 건지. 그죠? 신규로 진입했다가 또 흔들릴 때 못 버티고 매도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뭐예요? 이 효성 TNC가 실적이 좋고 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했는데 그죠? 이게 내 말이 쉽지 장중에 변동이나 변동폭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잘 들고 있겠느냐 하는 부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비중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익 실현한 거지 단기 이익 실현한 거고 언제든 또 뭐에 재매수하는 타이밍이 생기면 또 재매수할 겁니다. 그죠? 그런 제가 그 매도했다 뭐 이런 얘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고용 정도, 그죠? 단기적인 매매를 병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 동반한 흐름들을 갖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나쁠 곳이 없다면 계속 갖고 가는 성향에 따라서 틀리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지수상에 아까 그러면 LG화학이 떨어지고 그죠? 현대차가 떨어지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떨어지는 그런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지수가 뭐에 제한적으로 밀리는 건 뭐예요? 오늘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죠? CJ 제일제당이라든지 그죠? 이런 주식들이 뭐예요? 고점 1월 11일 이후의 고점 부분 1월 11일의 고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1월 25일이고 그리고 NC소프트 그죠? NC소프트 오늘 고점 냈죠, 그죠? 신작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신고가를 경신하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효성 TNC나 효성 중공업, 뭐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것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이제 뭐 이 네이버나 이런 애들도 이미 1월 11일에 고점을 돌파했던 거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MSCI 그 종목 구성 종목 변경에 따른 흐름으로 빅히트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1월 11일 고점을 넘어오면서 커버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해? 카카오 게임즈. 근데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이 양호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양호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원래 상장하면서 예상했었던 실적보다는 못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실적이 뭐 좋다고 올라왔어요. 근데 저거 이상하다. 그죠? 사실 여러분들 카카오 게임즈 그죠? 카카오 게임즈보다 뭐예요? 이 카카오 게임즈 부분은 이제 카카오라는 플랫폼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많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카카오 게임즈의 그죠? 그리고 이 NC소프트 펄을 비교하면 NC소프트가 훨씬 싸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죠? 게임즈 중에서는. 그죠? 그 부분이 그 실적, 매출과 영업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다만 이제 이 카카오 게임즈는 그 플랫폼이라는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주는 거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녹록치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기존 주도주들이 하락을 해도 종합주가 지수는 3,100포인트 내외에서 안착,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3,000포인트 지수에 대한 안착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일 이제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 애플카 중단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저는 내일 아침 살짝만 조금 더 내려온다면 그죠? 더 빠질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지만 네? 무슨 얘기 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죠. 그죠? 이 이야기를 보여드리면서 이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 설명을 드릴 때도 그죠? 애플과 협력 회의론도 있다. 그죠? 무조건 애플하고 협력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OEM 회사로 전락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거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뉴스, 애플과 되니 안 되니 하는 뉴스로 막 요동을 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에 의한 움직임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 방송 끝나고 또 방송이 이 유튜브 방송이 있고 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한 이후에 이제 밤 시간이 되거나 하면 2차 전지나 자동차와 관련돼서 가장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동차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현대차, 기아차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섹터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를 잘 매매를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하튼 지난번 제가 기아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왜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얄미운 놈들이, 참 얄미운, 돈 있는 놈들이 더 하죠, 그죠? 아까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돈 있는 님들이, 그죠? 이거 보세요. 현대차 임원 자사주 매도 1월 12일부터 27일까지 쭉 매도한 거 보세요. 그죠? 몇 억씩. 참, 애플카 이 뉴스로 올라오니까 매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서글프네요. 그죠? 서글픈 거죠. 그죠? 개인 투자가들은 뉴스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데, 오히려 있는 님들은 그 뉴스를 통해서 매도를 하는, 그게 주식시장인 겁니다. 그런데 뭐 오늘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전 저렇게까지 하락해야 되느냐, 구조 정도가 증발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실적대로 가자, 실적 베이스로. 그죠? 그런 흐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냉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힘든 시장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을 거고, 특히 자동차, 2차 전지, 자율주행 뭐 이게 전부 다 이 자동차 쪽에 연결된 섹터들이 오늘은 약세를 보였는데, 그죠? 신고가 경신한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조선이나 건설이나 뭐 은행 이런 주식들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그죠? 지금 3,000포인트가 맞냐 할 정도로 그런 주식 반등하는 흐름에 잠깐 뭐에 올라가게 해줬다. 그래서 좀 약세를 보였다. 이런 마음으로 느긋하게 마음을 먹을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고, 일단은 옵션 만기 그리고 설 연휴 요 흐름까지는 계속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의 실적 발표다. 그죠? 그걸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트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